지금 여러분은 어떤 곳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부동산만이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했지만 부동산의 시대는 이미 갔다. 수십억의 일확천금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투자도 이제는 옛말이라는데 주식보다도 더 안정성 있는 투자가 있다? 바로 그린 아트테크의 시대가 열렸다. 50년 전에 박수근 그림이 600원이었습니다. 지금 40억 1천만 원이에요. 몇 년 사이에 수억의 차익을 가져다준 그림. 그림 속에 당신이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그 비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본다. 때로는 한 시대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때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수많은 명화들. 전 세계에서 경매가를 기준으로 가장 비싼 그림은 무엇일까? 빈센트 반 고흐의 붓꽃은 약 480억 원으로 낙찰됐고 가장 비싼 그림 1위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르 블로우바우어의 초상이 자그마치 1억 3,500만 달러. 하나로 측정 불가한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림 중 경매 순위에 오른 가장 비싼 그림은 무엇일까? 수십억에 낙찰된 많은 화백들의 작품 중에서도 1위는 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인데 박수근 화백의 팔레트는 45억 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됐다. 그 작가를 알고 있고 그 작품에 대한 중요도와 예술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모나리자가 왜 비싼가? 세계 제일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한 최초의 그림이라서 그럴지는 몰라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유통구조에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내일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레 전쟁이 날지, 또 미래에 대한 대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작가들은 유명 화백의 작품을 모방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오늘날 미술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진품으로 둔갑해버리는 위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고르고 어떤 그림을 사야만 할까? 그림을 살 때 따져봐야 하는 것이 전문가에게 진품인지 위작인지 정확히 감정을 받는 일이다. 진품 위작할 것 없이 삽시간에 가격이 오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화가들의 작품까지도 고가에 팔려나가는 그야말로 그림 전쟁이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인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림 경매는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다.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가격이 하루 동안 9천만 원으로 삽시간에 뜀박질하는 것은 이제 예산일. 화랑이 밀집해 있는 인사동에는 돈이 되는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국세통을 이룬다고 하는데 많은 투자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림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그림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재테크의 비밀. 이제 곧 그 비밀이 공개된다. 주식보다 그림이 낫다고 주장하는 한 전문가를 찾아가 봤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그림은 폭락하는 일 없이 상승하기만 하는 것일까? 미술은 제가 주식보다 낫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는 미술은 잡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 무조건 이익이라는 겁니다. 2005년 대비 2007년 1900배 올랐는데요. 실제로 19배 올랐습니다. 4년 전에 샀다가 2년 반 전쯤에 2억 남겼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2,700만 원 샀다가 2억에 팔았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산 그림이 후세에 수백 배, 수천 배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림값은 자꾸 올라가는 것일까? 이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는 징조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물론 옛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부동산도 막 움직인 적 있었고, 그거가 15년, 20년 전쯤에 우리 골동시장, 거기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정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술 시장이 안정화되어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연 한 점의 그림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 것일까? 최초 공개. 돈이 되는 그림은 어떻게 사야 할까? 당신이 몰랐던 그 엄청난 이야기. 리얼스트리뮤에서 최초 공개는 돈이 되는 그림 고르기 노하우. 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30만 원으로 미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동이나 미술계 돌면서 와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 3회 정도의 방문이면 미술 이야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술테크 찾자, 친해지자. 지난 다음에 얘기를 걸자는 거죠.
처음부터 사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림을 많이 보고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거. 남성 중심의 사회다가 보니까 여성 화가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근데 젊은 작가들 중에서 여성 화가들에게 하면은 이 앞으로는 여성의 힘이 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여성 화가들에게 이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여성 화가들의 작품을 잘 살펴보면 돈이 보인다. 전부터 그림을 수집해 오셨던 분들은 젊은 작가, 처음 시작하는 작가의 작품을 삽니다. 20년 전에 샀던 그림들 중에서 현재 수십 배 오른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싼 그림을 삽니다. 그 그림을 사가지고 20년 후를 내다보죠. 2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신인 화가들의 작품전에 참가하고 가능성 있는 신인 화가를 찾아라. 그런데 비싼 그림은 있는데 왜 부자인 화가는 없는 것일까? 유명한 대중스타도 얼마나 많은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까? 미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연습 기간을 거쳐서 나왔을 때, 좀 스타성이 있구나, 없구나에 대한 거의 사회적 판단, 거기에 따른 것이죠. 인사동을 즐기세요. 문화를 즐기세요. 우선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지 말고, 지금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전시장을 찾으세요. 우리는 꼭 유명한 작가의 그림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담긴 무명 화가들의 작품까지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